정과 친절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귀한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등불을 밝혀줄 어른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오신 두 분은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두에 여는 말씀을 해주신 김대선 센터장님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NGO 활동 처음 시작할 때 그때부터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활동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실 최수일 목사님께서는 한신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제가 대한문화 아카데미에 있을 때 프로그램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행동하는 지성인, 실천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몸소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두 분의 오랜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반목과 대립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점점점 흩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해와 또 공존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오원환 교수님과 발표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기저 문화, 우리 전통 문화의 어떤 그 기저 문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올 때는 대체적으로 정과 친절이라는 게 늘 마음으로 그 이웃과 더불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사회가 이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정과 친절 문화가 좀 우리 미풍양속에서 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탈북인들이, 우리 조선족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현상을 봤을 때는 그게 또 불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또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또 현장에서 한 15년 동안 탈북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체감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받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이제 가장 원칙적인 게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상호 존중,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배려가 굉장히 뭐랄까요? 요즘 배려하는 거 굉장히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배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탈북인들이 내 동포다, 내 민족이다, 내 형제다, 내 의식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인들이 대체적으로 와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딴 세계더라, 딴 세계다. 자기들은 이제 참 그 사선을 넘어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또 가족으로 이렇게 맞을 것 같나 그런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경쟁이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다. 공부해라. 공부. 배워야 한다. 그래서 그 배움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 그 교육 문화 보면 그러니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한국의 어떤 뭐랄까요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정치 사회 모든 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늘 공부라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제가 탈북인들 만나면 다른 거 없다 공부해라 뭐 취직이 더 취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고 몇 년간 공부를 해서 소위 이제 탈색을 해야 하지 탈색 북한에서 사고했던 그 모든 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내려놓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들이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정과 친절 또 무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관을 봤을 때에 관련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성들을 저희들이 이곳에서 아직도 탈북인들 조선족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게 없다.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향도하는 건 교육이다. 이 교육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뭐랄까 그들이 성장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어야만이 한국 사회도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이 탈북인들이 모든 사람, 다문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국을 바로 알고 배움의 그런 기회를 놓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순행하면서 그런 과정을 우리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이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중요한 그 우리 사회적 덕목이 소통 아닙니까? 소통. 그러니까 요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불통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이제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 탈북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이 다문화인들과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들의 뭐랄까 저희들 뜻, 저희들의 마음 모든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통도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가 줌이라든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온라인 다문화 포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두 가지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단어는 샘물입니다. 샘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샘물이 되고 싶다 늘 그래서 왜 샘물이 되냐 그러니까 샘물은 굉장히 그 한 방울의 물이지만은 그 소나기가 오고 난 뒤에 그 우물거 그 뭡니까 강 같은데도 시냇물도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인데 결국 흙탕물이 시간이 가면은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맑아지는 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이거든. 그 샘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샘물의 그런 정신, 샘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간다면은 바로 맑히는 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정화되고 사회도 이렇게 맑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샘물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등불이 되자. 등불 어떻습니까? 이게 어두움을 밝히는 게 등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뭐라 할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제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인데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우리 마음 쓰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진한 부분 다른 게 아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우리가 그 지식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지식을 남용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등불은 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맑히고 시대를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샘물과 등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샘물과 등불의 그런 좋은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이 사회를 조금 더 샘물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고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인들, 탈북인들, 우리 조선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가 뭐랄까요, 빠른 걸음보다도 조금 서서히 잦은 걸음으로 가다 보면은 기필고 우리가 목적어는 성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문화 포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특히 정과 친절, 우정 문제도 모든 것이 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심이 표명이기 때문에 이 관심은 소통이 결국은 우리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이고 덕목이라고 생각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 탈북인들, 조선족들이,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 교육에 요즘 이제 평생교육의 그런 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장으로 와서 함께 더불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결국 우리가 좋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독일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풍경이죠. 아시아 한국인 목사가 독일 목사 가운을 입고 이제 독일어로 이제 독일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매우 낯설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우리 독일교회와 제가 속한 그 기독교 장로회가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독일 목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일하고 한국인 목사가 독일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전통을 이제 만든 것은 오히려 이 낯설음과 차이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뭐 독일 교회만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지배가 끝나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매우 일방 통행적인 그 유럽으로부터 제3세계, 뭐 백인으로부터 유색인종, 뭐 이런 그 오랜 그 상하적 관계를 극복하려는 이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하이델베르크에 이제 거기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유난히 깡마르고 키가 크고 얼굴이 새카만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시내를 걸어가는데 독일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베트남에서 오셨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근데 막 갑자기 제 후배가 막 열을 내는 거예요. 나는 코리아에서 왔는데 나를 베트남 보트 피플로 생각하는 거냐고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흥분할 일이냐고, 우리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이게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뭐 잘 몰랐듯이 이 사람들도 우리 보면 뭐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은 찢어진 눈 보면 다 중국인이고 조금 새카마면 뭐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그냥 그래 저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 되는데 굉장히 흥분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제가 소위 우리 안에 있는 인종주의죠. 흑백이 아니라 노랑둥이 내부의 인종주의가 아주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도 이제 이것이 극복되지 않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독일 10여 년 살면서 독일 교회라는 이제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을 받는다든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뭐 배제된다는 경험을 안 했지만, 이제 광부나 이제 간호사로 왔던 우리 교포들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세련된 인종주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무슨 뭐 이민사이고 뭐 무슨 뭐 용광로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안에 명백한 그 계급과 차별이 있잖아요. 뭐 다문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피부색과 그리고 역사 전통에 따른 차별과 배제, 억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설령 우리가 그 탈북민들 같은 민족이긴 하더라도 사실 오랜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고 또 언어 자체도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91년에 귀국했을 때 저에게 충격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역 앞에서 그 중국산 야채나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파는 아줌마들이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조선족 같은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걸 막 쫓아내고 도망다니고 이제 이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역에서, 제가 천안에서 살았는데 그 베트남 결혼한 그 와이프를 때려가지고 아주 그 사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남의 집안 밖에서 차별받는 한국 민족, 우리 뭐 이런 흥분해도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아주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접대, 아주 가장 강력한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백인 손님한테는 그렇게 환대하면서 왜 유난히 피부색이 다른 손님들에게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일 수 있을까?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가스트 아르바이터라고 합니다. 이른바 손님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님 노동자들은 우스개, 아니 손님이 이러냐? 그래. 손님은 대접받죠. 그런데 터키에서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을 왜 가스트 아르바이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좀 아이러니컬하죠. 손님은 일 안 합니다. 대접받아야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외국인 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아주 필요에 의해서 지네들이 불러쓰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차별하고 억압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뭐 어떤 형태든 민족이건 피부색이건 어떤 형태든 계급이건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차별하고 뭐 배제하는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이제 마땅히 하고 또 동시에 인간에 대한 어떤 기본적 태도 때문에 정과 친절로 살피는 다국적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이라고 이제 그 제목을 정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통합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독일 통일 전에 독일에 있었는데요. 서독인은 터키 사람보다 동독인을 더 싫어했어요. 오히려 이제 터키나 외국은 엑소티시하다 이거야. 그 나라 음식, 문화 뭐 아주 굉장히 좀 엑소틱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제가 함부르크에 살 때요. 동독에 트랍이라는 조그마한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이 이게 오면은 지나가는 청년들이 하도 차가 조그마하고 가벼우니까 확 뒤집어놔. 그래서 왜 뒤집어놓냐? 이것들 기술이 없어갖고 이 배기가스로 서독 공기 오염시킨다고 그냥 확 뒤집어 놓아요. 로컬 이런 뭐 술집이나 이런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앉으면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어디서 왔냐? 뭐 아시아, 한국, 뭐 차본분 어쩌고 이래요. 근데 우리보다도 동독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 89년 통독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그 독일이 사회통합이 안 되네 어쩌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통합이라는 단어가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맞추라는 거거든요. 이게 적응 통합이지 그냥 인정하는 통합이 아니에요. 체제건 화폐건 뭐 어떤 통합 우리한테 맞추라 이런 규모의 통합을 한다면 외국인으로서는 오래 살거나 결혼해 살거나 아니면 2, 3세대 지나도 그 혼혈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기가 어려울 거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정은 정말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축적될 수 있고 형성되는 정서라면 사실은 친절은 언제나 또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탈북자들이 영국에서 남한보다 훨씬 편하게 느꼈다. 당연하죠. 거기는 영국 사람들은 이게 남에서 온지 북에서 온지 구별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이 터키 사람하고 가까운 게 외국인이라는 동질감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 교수님이 레비나스와 뭐 데리다나 혹은 다른 이런 어떤 서양 사람들의 타자에 대한 해석학을 근거로 이런 우리 그 사회통합의 이론적인 걸 하는 건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레비나스를 좋아하는데 레비나스가 원래 이제 그 프랑스의 유학 중에 있는 중에 그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하이데거와 그의 스승의 이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학계에 하이데거 철학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이데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실존주의 철학을 좋아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인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딱 한 사람 내가 독일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다. 마르틴 하이데거가 뭐 나치에 뭐 협조했느니 뭐 그래서 총장이 했다는 이런 게 아니고 하이데거가 실존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존하면 엑시스텐스를 단독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인간 실존은 단독자로 홀로 자기 죽음을 향하여 가는 뭐 어쩌고 단독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실존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존이라는 단어는 그거 가지고 엑시스텐스를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원래 엑시스텐스의 X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잖아요. 엑소도스, 출애굽처럼 시스텐스, 자기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나와서 타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단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없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그런데도 그 상호 의존적이고 본질적으로 관계성 안에 있는데 왜 피부색이 다르다고, 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나하고 전통이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저는 어떤 인간 조건의 보편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계급, 뭐 신분, 나이 다 떠나가지고 인간 존재의 보편성은 가치는 사멸성입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 뭐 얼마를 살든지 백인으로 살서 부자로 장례식을 치르든 어쨌든 어떤 인간의 운명의 어떤 보편성이 에 대한 긍정이 저는 그 친절과 정을 그 담보해 주는 게 아닌가. 끝으로 여러분 생텍쥐페리 아시지 않습니까? 생텍쥐페리가 그 사실은 야간 비행하다가 이제 사막에 불시착한 경험 때문에 어린 왕자가 나왔지만 그를 불시착해 갖고 거의 사막에서 죽어갈 때 그를 살려준 사람이 베두인이었습니다. 언어도, 인종도, 민족도, 종교도 다 다른데 베두인이 그를 살리거든요. 거기에 뭐 무슨 오래된 베두인의 전통, 뭐 손님 접대, 뭐 나그네 뭐 이런 어떤 전통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간을 구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돕는 것, 이제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그 어떠한 유용한 가치와 목적 지향성 때문에 탈북자를 도와야 하고 미래의 뭐 통일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게 아니고 인간 아니냐고 같은 이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 안에서 가정교육이나 어떤 형태든지 되어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유감스럽게 뭐 잘 그런 이제 안 보이는 것이 진영 논리 같은 것도 그렇죠.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촛불 경험이라든지 옛날 월드컵 경험을 보면 우리는 좀 굉장한 민족 하면 하는 것 같아요. 제 독일 친구들이 정말 놀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휴지 조각 하나가 없냐. 그리고 이제 촛불할 때 여러분 가보셨으면 그 일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막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일본인 뭐 한국인 뭐 노동자와 이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뭐 좀 다이나믹 안에서는 막 정말 형제보다도 그 다음에 뭐 5.18 광주 맥간의 역사적 동학 이런 경험을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좀 잠재적 그 가능성이 충분한 민족이어서 지금은 좀 뭐 서로 이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탈북민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훨씬 좀 다양성에 대한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 고맙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최근에 맨날 아우성만 듣고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말 같지 않은 말들에 지쳤는데 오늘 두 분 말씀드리면서 오래간만에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흐뭇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 시대의 어른들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방황하는, 길 찾게 하는 우리 모두한테 이렇게 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박사연 선생님께서 주변성 얘기하셨어요. 저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2001년부터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생활해 왔는데 정과 친절 사이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좀 정에 치우치다 보면 왜 이렇게 무례하냐 그러고 또 친절만 하면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갑냐 그러고 거리를 두냐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 두 단어가 말처럼 쉽지 않구나 일상에서 하기가. 그런데 박사연 선생님은 주변성의 힘을 키워서 중심을 변화시키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30년 현장 활동을 통해서 중심이 너무 단단하고 견고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주변이 애써서 중심을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을 조금 더 건강하게 키워서 적은 힘들을 모아서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대와 우정의 그물망을 만들어서 중심에 대항하는 또 다른 대안적인 힘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남원 주변이죠.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이 참관을 하셔서 뒤에서 참관만 하시겠다 그런 걸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모셨습니다. 그중에 이 변방 주변의 건강을 두텁게 하시는 한 분은 1905년에 만들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남원에서 제일 오래됐고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그 오래된 향기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이 지역사회의 생명, 환경, 인권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장효수 목사님을 모시고 남원 지역의 다문화 현황 활동들을 짧으나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고요. 이어서 또 한 분이 서울에서부터 아까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함지훈 선생님은 현역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권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시면서 그 이후 대안교육과 그다음에 작은 학교 이런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 현장에서 다양한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오시는 작은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효수입니다. 여기 남원 주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이 주변이죠. 네, 저희들은 변방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서 중심입니다. 여기 주변에서 오신 분들 같이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남원은 우리 인구가 8만 5천 명인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550세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지역에 탈북한 가족들, 가족이라기는 개인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문화 가정들은 일반 다문화 가정들은 여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지원하고 여러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 탈북자 이 가족들은 자신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협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지역에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접근하려고 경찰서에 갔었는데 거기서는 다시 또 시청의 지원부서로 또 가라 이렇게 해서 그런 접근하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왜 자신들을 감추고 있는가? 이분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탈북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안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하하는 그런 대우, 차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 오늘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정과 친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탈북자들 여기 아까 표현하셨던데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제0 탈북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리서치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 주제에서 말하는 다국적 이주민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부분을 이거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제 질문, 개인적인 질문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시작이 되어지면 아마 그 다국적 이주민들과도 아마 연관된 우리 환대, 친절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대화들이 나눴던 이 탈북자 아니면 여기 있는 다문화, 다국적 이주민이라고 표현하는 이 다문화권 가정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이 탈북자 아니면 이 다문화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권 속에 탈북자도 포함시키니까 다 통합을 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존감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오히려 사회 통합과 다문화권을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또 의견들을 들었었는데 스스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왔다 뭐 얘기하는데 거의 피부가 거의 비슷하니까 아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학교에 가서 친구들 속에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권에 되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당당하게 엄마가 어디 나라 왔다 어느 민족이다 이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다문화권 속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우리 여기 남원 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다문화권 아니면 여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이민 사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조정이 되어지고 또 이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사회 통합 아니면 이 사람들과의 하나됨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의 민족성, 정체성 부분을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살려줄 때 오히려 우리 사회 통합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이 되어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20년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탈북자들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결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분들이 오면은 레퓨지죠. 그게 난민들이죠. 데려와서 몇 개월간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도와주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살아가는 그래서 대체로 바닥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뭐 바닥 일 뭐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와서 근데 이제 도와준다고 한 종교 기관 뭐 구체적으로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이분도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아주 이쁘게 다 깎아줘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후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울면서 자신은 이렇게 머리 깎고 싶지 않았는데 저기는 이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 사람들 마음대로 깎아버렸다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막 화가 났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나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지역에서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을 환대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이게 우리 중심의 환대, 우리 중심의 지원, 우리 중심의 친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의 자존감들을 낮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보완해 나간다고 한다면 한 번에는 되지 않지만은 조금씩 우리 사회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일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 아니면 다문화권에 있는 가족들, 특히 우리 탈북자 가족들은 우리 통일 이후의 삶들을 준비시키는 좋은 우리 과제이자 시험지 같은 성격이 있다 생각.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그래서 우리들이 소수일 때, 이 지역에 와 있는 탈북 가족들 소수일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일치를 해나가는 이런 연습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좀 우리에게 미리 선물로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연습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통일 이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좋은 우리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짧게 오 선생님이 이게 탈남이라는 지점을 이렇게 짚으신 게 굉장히 저는 예리하고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탈북은 우리 자신의 책임 같은 거를 그냥 슬쩍 그냥 묻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탈남의 문제는 탈북과 더불어 우리 사회 자신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는 얘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뒤에도 정과 친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박상현 선생님께서 이 정과 친절을 적절히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또 약간 죄송하지만 그리고 또 오원환 선생님이 이제 우정을 대안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깊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탈북민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환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최수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통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인간 본성에 있는 그거를 쉽게 극복할 수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근데 이제 탈북의 그러니까 윤리로서의 그러니까 환대 윤리로서의 환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뭘 해라 누굴 가르쳐도 안 먹히는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이 이제 환대 정치로 넘어가야 된다고 넘어왔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라는 게 너무나 정치화된 거죠. 이게 어떤 통합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 분열이 고착되고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러면 우리가 환대의 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좋지만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게 부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뭐 정을 줬다 그런데 내가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정은 굉장히 동질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동질성 안에서는 이걸 포용하겠지만 네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널 더 아까 최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더 미워하는 것처럼 어떤 증오와 애증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친절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 선생님께서 축제로서의 어떤 정 같은 걸로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통합은 오히려 친절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논문에서도
그 이제 재형 탈북인들이 한국인의 정보다 영국인의 친절이 더 사실은 편했다라고 하듯이, 그래서 친절은 사실은 얕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그걸 발휘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이 정과 친절을 묶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른 전략으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도 잠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해외 다문화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실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다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짓고 하는 게 결국은 돕자고 다문화를 구분지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칸막이를 치는 역할 같은 거라는 이 상황 속에서 친절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 하스피텔러티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도 서양에서도 하스틸리티, 적대감이랑 같이 묶인 단어인데, 결국은 이게 아까 말한 정의라는 게 동질성을 그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같은 편을 사랑하는 거는 동어 방법 같은 거고 어렵고, 한대의 본질성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인 거고, 그 나와 다른 것들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그 김대순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은 샘물이 흙탕물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들이 사회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는 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희망, 이런 것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아주 귀한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소통하지 못하면 분열되고,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감정이 몸에 암을 또 만드니까요. 그 소통의 마지막 종착점이 통합인데, 아까 최 목사님께서 그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현실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하나로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통일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경계하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문득 그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이 우리 통일하지 말고 통이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통이, 다른 것들을 통하게 하자. 예,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정답이 아닐까. 근데 그저 구호로서만 끝나지 않으려면은 다른 것이 통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인정과 존중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하고 따뜻한 관계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평화고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말씀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평화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평화고 작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평화의 그물망을 만들어서 보다 행복한 일상과 관계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사단법인 원림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원다문화센터와 셋넷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경동교회 화해와 평화위원회, 다문화TV, 남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후원한 온라인 다문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